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전에는 국내 고객 예탁금이 거의 한 60조였습니다. 70조는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최고치를 이제 달성했던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대략 한 60조 이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봤을 때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멜치증권 이제 강원 프리미엄 센터 이하진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급락했지만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상반기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사실 수급 쏠림이 굉장히 컸죠. 우리가 지수는 이제 구차는 좀 왔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단일 레버리지 ETF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AI 흐름이 조금 극명하게 이제 좋다 보니까 특히 코스닥 쪽에 있는 수급 소외 현상들이 크게 나오게 되면서 좀 많이 빠져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7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ETF 레버리지 예탁금 이제 상향 제한을 이제 걸게 되면서 오히려 코스닥 쪽으로 자금들이 조금씩 유입되는 흐름을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고 있는 좀 전조 현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하루 걸러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지금 흔히 말해서 고객 예탁금도 지금 최근에 이제 110조였지만은 불과 지난달만 하더라도 거의 38조까지 어마어마하게 좀 올라왔죠. 신용잔고도 거의 38조까지 갔다가 지금 대략 27조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우리가 작년만 보더라도 거의 한 10조도 안 됐던 15조, 한 17조 정도 수준이었는데 한 20조 이상 신용잔고가 올라오게 되면서 그만큼 레버리지에 따른 그 변동성이 계속 꾸준히 저는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2,000조까지 올라왔고, 그러면서 지금 1,400조, 1,200조 거의 한 7,800조가 증발이 됐죠. 그러면서 좀 변동성이 야기되어 왔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레버리지 ETF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신용잔고도 빠지면서 담보 부족을 계속 불러일으키죠. 근데 그 담보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이 코스닥 쪽에 있는 여러 종목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그걸 흔히 말해서 펀더멘탈과 무관한 좀 수급적인 이슈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제가 볼 때는 그 급등락을 계속 유발하고 있는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투자 원칙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레버리지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 6년 전이었죠. 그때 여러 이제 고객분들도 마찬가지였고, 신용 쓰신 분들이 흔히 담보 부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재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으로 담보 부족이 났지만은 이걸 다시 제 신용으로 던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흔히 말해서 추세가 안 바뀌었는데도 물량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녹아들게 됩니다. 그 현상들이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그럴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지난 7월에 딱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담보 부족이 났으면 이제 반대 보면 안 나올 줄 알죠. 근데 또 한 번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레버리지 ETF가 예탁금도 이게 막혀 있다 보니까 심지어 신용으로 좀 돌리는 분들이 좀 계속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히 피해가 크지만은 그 피해를 계속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레버리지 창구를 찾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여러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좀 모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변동성장에서 우리는 이제 피해야겠다, 현금을 유지하면 좀 굉장히 좀 좋기는 하겠지만은 워낙 지금 하루에 10 올라가고 하루에 10% 빠지니까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사실 어떻게 보면 현금을 계속 유지하면서 빠질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이 조금 유효하다라고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순환매가 빠르게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시장을 이끌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안 그래도 지금 새로운 주도주가 지금 모색하고 있는 구간 자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주가 될 수도 있고 조선주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올라오면서 제약 바이오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조건들이 좀 갖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스닥 승강제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와 아니면 소부장이 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사태가 정말로 이제 중간선거 이전에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건설 관련이나 2차전지 이제 금리가 이제 빠지겠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게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BAI 기업도 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에 어떤 주요 섹터가 나오지는 않았고, 그게 상반기 때는 이미 반도체가 크게 한번 시장을 끌어왔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반도체가 또 한번 주도주로 가기에는 조금 힘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와 찾는 과정이
예정이고 9월, 10월에는 뭔가 이걸 치고 나가는 섹터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환경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상반기 때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거의 대부분인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전에는 국내 고객 예탁금이 거의 한 60조였습니다. 70조는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최고치를 이제 달성했던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대략 한 60조 이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봤을 때 하반기는 종목을 전 다변하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흔히 말해서 실적이 나빠서 아니면은 뭐 펀더멘털이 나빠서 사실 그런 건 정말 아니거든요. 최근에 오늘 뭐 알테전도 실적 발표 잘 나왔죠. 대다수의 지금 2차 전지나 대부분은 내년 수익성을 확대하기 위한 램프업 기간에 비용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지금 주가가 좀 빠져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에 대한 미래 전략은 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흔히 말해서 몰빵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비중은 조금 줄이되 다른 섹터 쪽에 대한 전략을 같이 해 나가는 전략이 나와야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오히려 좋은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가 실제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최대치까지 간 게 그 AU의 총 자산이 16조까지 갔다가 지금 아마 5조까지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거래대금도 거의 한 1조 이하까지 내려오면서 아마 5천억 정도 수준도 이제 안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급 현상들이 코스로 좀 같다라고 보이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게 한 2달간의 사실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인버스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레버리지 상방으로 보고 있는 ETF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수익이 다 안 좋죠. 그게 이제 경험치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모의 교육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경험하는 거랑 다른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서 예탁금 상향에 올랐다 쳐더라도 재투자를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낮아지게 된 거죠. 물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ETF 레버리지로 좀 옮겨갔다는 뭐 자금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 추후에 추가 대응책에 추가 있는 게 배율에 대한 흐름이죠. 이 2배짜리가 아니라 1.5배, 1.3배. 사실 그럴 거면 신용으로 매수를 하지 ETF 레버리지에 대한 매력도가 완전히 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레버리지 규제가 오히려 거래대금을 점차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또 이제 LP나 운용사들의 제한까지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해봤을 때 애초에 이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가치가 점차적으로 소멸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10원대를 다시 터치했습니다. 환율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가 사실 뭐 워낙 강세로 가게 되면 수출들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뭐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외국인 수급에 대한 요인도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SK 하이닉스의 효과도 당연히 그게 제일 처음 세게 받았죠. 1,500원 중반까지 갔다가 1,410원의 가장 큰 원인이라 좀 볼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일본에 이제 환율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달러와 약세의 흐름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봤을 때 엔화 강세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강세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달러와 약세에 집중적으로 좀 해봤을 때 전반적인 분위기는 환율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강세로 보는 게 시점에서 맞다라고 보게 되면 물론 지금 그런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이 아직까지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7월 달에 있었던 여러 이제 관련된 마진콜 이슈가 아직 여분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주환원 정책이 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나와야 외국인이 좀 더 강하게 우리나라 시장에 점유율을 좀 더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코스피 9천에서 만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거는 뭐 연말이냐 내년이냐 좀 이 차이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35만 원과 SK 하이닉스가 한 300만 원 정도 고지를 가야 일단은 가능하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상반기처럼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자금들이 좀 들어왔던 부분이었고 물론 이제 이번 2차 랠리에서는 외국인이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도 지금 삼성전자 지분이 한 44% 정도가 안 되는 수준이죠. 워낙 이게 최저치 비중으로 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 살 수 있는 명분은 좀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이제 수급에 대한 이 매물대나 이 꼬임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바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죠.
그거는 엔비디아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도 있는 상황이고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항상 이런 노이즈들이 계속 나오기 마련입니다. 결과론적으로만 이제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는 있지만은 저는 이제 주주환원 정책 이후에 특히 3분기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8월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나오고 대신에 덜 오르더라도 오히려 다른 섹터 쪽의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굉장히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라 보이기 때문에 코스닥과 코스피가 덩달아 상승하는 장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실 이번 2분기 실적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섹터들이 실적의 추정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수정치보다 높게 실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런 점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오늘 밤에 있을 고용지표나 추후의 매크로 지표가 좀 안정화 단계로 넘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이머징 시장에 대한 유입들은 더 크게 나오게 되면 저는 9천도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